안녕하세요. 당근회장입니다. 당근 토크데이 8회차에 진행했던 심리학과 UX 관계성을 데이터 마이닝 시각으로 접근하기 강의를 수강생분들과 얘기를 했는데요. 그를 통해서 공유를 한번 드리고자 이렇게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자 초보자 분들이나 이 데이터 마이닝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다른 시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다르구나, 나랑 다른 시각이구나, 이렇게 인지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기술 용어, 그러니까 UI UX 기술 용어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아래에 이렇게 링크 하나를 그냥 공유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술 용어를 제가 알려드리거나 화면 디자인에 대한 UI UX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당근 토크데이는 약간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당연히 광고가 나오겠죠? 써니 씨, 어제 작업한 데이트 피커 모달 뒤에 딤 처리해 주시고요. 모바일 화면에서는 브레드 크럼은 숨겨두세요. 네. 광고가 체크박스는 안 나오네요. 보통 네. 개인정보 사용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디자인에 이나 대한 시멘치 부분들이 컬러의 기본적인 지식들은 여기서 되게 잘 나오니까 학습하시면 되고, 어, 제가 이것을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익숙하게 익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당근 토크데이에서 다루는 거는, 약간 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UI, UX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요소보다 약간 한 단계 아래 단계의 깊은 단계로 좀 접근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으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심리학의 UI UX, 심리학과 UI UX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 이 해답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심리학은 고객의 심리예요. 그리고 UX는 고객의 경험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고객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즉, 심리학과 UI, UX 자체가 고객의 행동이나 고객의 어떤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해야 될 왜 고객의 마음을 알아야 되냐라는 질문에 답을 이제는 찾아나가는 것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왜 고객의 마음을 알아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왜 고객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바로 꼴을 위해서입니다. 즉, 기업이 원하는 이 가치를 고객이 만들어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알고 보면 UI, UX라는 부분이 그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고객의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꼴을 위해서 우리가 기업이 원하는 어떤 목적과 그 행동을 굉장히 간소화시켜서 고객이 그 이익을 실현해 주는 부분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보죠. 그런데 플랫폼에서 고객이 보이나요?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고객,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기업 담당자. 이 중간에 이 플랫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고객이 보이시나요? 보이신다고요? 네. 보이지 않죠. 자, 이 고객은 어떤 고객인가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 고객은 어떤 고객인가요? 당근 토크데이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는 이 고객을 알 길이 없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은 웃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선량한 사람, 다양한 관점이 있죠. 우리는 이 사진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관점으로 이 사진을 정의합니다. 자, 사진만으로도 알 길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클릭만으로 고객을 볼 수 있다고요?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 눈으로 봐도 고객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깔고 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UI, UX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은 약간은 더 깊은 단계로 접근하면 이거 이상한데? 라는 사실들이 발견이 될 겁니다. 조금 더 깊게 가볼게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자, 따라해 보세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네.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마음이 변하죠. 즉,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부분에서의 정의를 보면 대부분 왜 사랑이 변할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사랑이 왜 변했지? 내가 만났던 사람과 이 만남이 왜 변하지? 왜 변할까요? 처음에는 너무 좋고, 이 사람이 너무 완벽해, 너무 멋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게 거의 8개월이 지나면 왼수가 돼버리죠. 자, 이게 바로 시간과 특성 때문입니다. 피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에서는 타겟, 즉 상대방, 즉 연인과 특성, 피처라는 부분을 기준으로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다양한 영향을 받는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리죠. 시간이 변하면서 어떤 조건들이 결합해서 마음도 변하기 때문인데, 뭐 박보검 같은 분이 있는데 15명의 시누이가 있어요. 그 시어머니가 맨날 돈 달라고 해. 경제력이 빚이 한 10억이야. 그리고 못 보던 습관이 막 코를 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처음에는 되게 멋있고, 저 사람 너무 선량하고 좋아 보여도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되는 어떤 조건들이 결합해서 마음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마음은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 심리학과 UI UX는 배우나요? 계속 그 고객들의 마음은 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러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UI UX와 심리학을 배우는지. 자, 바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 이게 무엇일까요? 고민해 보세요. 아니, 고객의 마음은 계속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은 목적한 행위의 가치, 즉 밸류를 얘기하고, 인간은 그 행위를 위해서 사이트에 방문을 하죠. 즉 노트북을 구매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이 의미 없이 쇼핑몰 방문하지 않잖아요. 나는 노트북을 구매할 거야 라는 목적이 있어야 사이트에 방문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차별화된 가치입니다. BX라고 하죠. 내가 이곳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차별점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제품을 구매하지만 배송비, 배송기간 등의 추가적인 가치가 분명하다면 이용하겠죠. 여러분들이 쿠팡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배송비, 배송기간이 다른 회사보다 더 빨라요. 이런 차별화된 가치, BX죠. 그리고 목적한 행위의 가치, 그냥 많은 상품들이 거기에 있고 노트북은 거기에 있어. 그리고 나는 그것을 소진하기 위해서 그 사이트에 방문해야 돼. 이 두 가지의 가치로 우리는 사이트에 방문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죠. 즉, 여러분들은 변하는 가치를 판단하는 거냐, 차별화된 가치를 판단하는 거냐에 대한, 즉, 변하지 않는 가치를 판단하는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UI, UX에 대한 목적이 고객이 꼴로 가고자 하는 부분인데, 고객은 변심을 많이 해요. 그 변심 때문에 대부분 우리 그 기업들은 광고비를 많이 소진을 하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가 제공된다면 고객들은 자주 방문하겠죠. 자, 쌓이는 건 데이터입니다.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쌓이는 건 데이터예요. 즉, 고객, 이름, 나이, 성별, 주소, 그 다음 이 사람이 클릭한 여러 가지 페이지 수,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플랫폼에서는 상품, 조회수, 구매 상품, 이용 후기 등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데이터로 쌓입니다. 이 데이터는 정형, 비정형, 반정형으로 쌓이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UX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고객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요. 대부분의 고객은 클릭과 사이트의 이동 경로, 그리고 구매율로 우리는 그 고객을 판단하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결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세계 3대 거짓말이 통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얘기해 드리면 이 노트북이 좋아요 또는 싫어요라는
설문을 받아요. 좋아요, 싫어요라는 그 설문에서 사람들이 거절을 하고 좋아요가 30%, 싫어요가 70%예요. 그러면 이 제품은 나쁜 제품일까요? 우리는 숫자로는 이 제품은 나쁜 제품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게 할인율이 안 돼서 또는 다른 경쟁사가 더 싸게 팔아서 다양한 변이 요소들이나 경우의 수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게 나쁜 제품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구글 카운터 기준으로 세션 타임의 허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카운터에서 세션 타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세션 타임에서 중간에 나가는 회원의 정보를 우리는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즉, 다른 사이트에 방문했는데 엄마가 밥 먹어 라고 해서 나는 밥 먹으러 갔는데 나가지 않고 밥 먹으러 왔어요. 이것도 세션 타임에 저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션 타임으로만으로 이 사이트는 고객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제품들이 있네 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어긋난 통계를 여러분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거죠. 약간 여러분들은 깊게 다가가셔야 돼요. 만약에 세션 타임이라면 스크롤의 퍼센테이지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단 부분에서의 그 퍼센테이지 부분이 거의 25%에서 50% 미만의 퍼센테이지 부분이 대다수인데 세션 타임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양이. 근데 25%에서 50%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면 그 페이지는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스크롤을 통해서 조금 더 관심 있네라는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그걸 진성 고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75%에서 밑에 100%까지 가는 률이 얼마나 되느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있다와 없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판가름이 날 수 있어요. 즉 구글 쪽에서 제시하는 세션 타임 기준으로만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 더 깊은 단계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고객이 흔적으로 질문에 답을 하죠, 고객은.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정하고 데이터를 쌓는 것입니다. 약간 다르죠? 여러분들이 이전에 있었던 건 그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이트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의미를 정하고 데이터를 쌓게 하는 게 가장 좋은 UX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넷플릭스, 유튜브는 질문을 합니다. 왜 떠나는지. 그리고 다시 찾아오면 또 기억해줘요. 반갑습니다. 땡땡 고객님. 이 웹사이트를 다시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심지어 물어봐요.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고객과의 접점으로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 질문을 통해서 개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나가는 사이트들은 대부분 이유를 물어봐요. 이 제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무엇인지 경험을 얘기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이트나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냥 100만 명의 회원이면 100만 명의 그냥 회원으로만 여러분들이 인식하는지 아니면 회원 하나하나에게 우리가 질문을 해서 그 인사이트를 얻고 있는지. 바꿔 얘기하면 클릭으로 우리는 고객을 판단하는지 아니면 그 이유를 고객에게 직접 물어보고 그 이유에 대한 정답을 치는지를 여러분들의 사이트나 여러분들의 서비스에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다음 섹션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은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서비스가 과연 고객에게 질문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